자, 지금부터 KBS 1TV 새 저녁 1일극 비켜라 운명아 공동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곽기원 감독님께서는 세트 촬영 일정 때문에 아쉽게 참석을 못하셨고요. 대신해서 권계홍 책임 프로듀서께서 인터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권계홍 CP께서 작품 소개 간략히 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켜라 운명아는 평범한 청년 남진에게 어느 날 꿈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모두 다 사실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로또가 있죠. 어느 날 내가 알고 봤더니 정말 재벌가에 잃어버린 자식이 아닐까라는, 근데 그런 꿈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이 남진에게 잃어버린 손자라고 하시면서 재벌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하시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자기의 의붓 동생이 자리를 잡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여기 또 한없이 곱게 자란 이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이제 그 재벌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가씨인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싫다고 다 뿌리치고 나와서 자기 혼자 힘으로 인생을 극복하고 운명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자신으로 증명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가 있고, 또 운명에 팔려갈 뻔하지만은 그 운명과 싸워서 또 도망쳐 나와서 자신의 가치를 또 증명하려고 있는 그런 또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들의 뒤에서, 그들의 앞에서 이끌어주고 물려주고 또 후원해주면서 같이 운명과 싸워가시는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 드라마긴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과 싸우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 비켜라 운명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권계홍 CP님께서 각 배우들의 역할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역을 맡고 있는 배우들께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윤재 씨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윤재입니다. 저는 시골 청년이죠. 아주 건실하고 정의감 넘치고 또 항상 긍정적이고 또 모든 힘든 역경을 혼자서 다 헤쳐나가려고 하는 아주 성실한 그런 시골 청년인데, 우연찮게 CP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회장님의 어떤 부름으로 인해서 인생이 좀 스펙타클해지는 그런 계기를 맡게 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일과 사랑이 엮여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은 소유림 씨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유림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마마걸로 나왔었고 엄마한테 모든 걸 의지하는 역할이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바랬던 그런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맡게 되어서 이번에 정말 즐겁고 또 제 자신과 비슷한 그런 캐릭터를 맡게 돼서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승주라는 역할은 어떤 구속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일단 부유하게 자랐지만 거기에 하나도 의존하지 않고 본인 힘으로 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강태성 씨요. 네,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제가 맡은 최시우라는 역할은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삶을 살아서, 사실 양남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삶을 맡게 된다면, 최시우라는 역할은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야망과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차가운 사랑을 믿지 않는 그런 남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런 역할입니다. 최시우는. 예. 자, 진예솔 씨. 네, 안녕하세요. 정진아 역할을 맡은 진예솔입니다. 진아는 남진의 첫사랑이자 고향 친구인데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남진의 보살핌으로 잘 견뎌오다가 강제 결혼으로 인해서 서울로 도망을 치게 되면서 자기의 꿈과 사랑을 갈망하면서 시우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슬픔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단단한 인물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이어서 김혜리 씨. 안녕하세요. 최수희 역할을 맡은 김혜리입니다. 이번 제가 비켜라 운명화에서 맡은 최수희라는 인물은요, 평생을 그림자 같은 인물이에요. 그림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공하고 싶어 했고, 그 성공이 나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 아들을 통해서라도 최고가 되고 싶었던, 그래서 내 아들을 끝까지 최고의 후계자 자리까지 올려놓고 싶어서 물불 가리지 않는 모성애를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네, 홍여섭 씨 받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홍효섭입니다. 제가 맡은 역은 한만석 역인데요. 아주 똑똑한 딸의 치이고 힘들고 또 일찌감치 부인 사별하고 또 어떤 젊은 여인을 만났는데 상당히 방황하고 또 힘들고 또 다른 말을 안 듣고 네, 그래도 아마 종결은 그 사람하고도 또 좋아지고 딸에게도 좋아지고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재미있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취재진 여러분께서는 드라마 비켜라 운명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중간. 저는 톱스타뉴스 이혜지 기자인데요. 저는 출연진 전부에게 작품 선택 이유랑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강태성 씨가 답하시면 되는 거죠? 전체요? 예. 일단은 대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또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도 마음에 들었지만 대본에서 끌리는 어떤 섬세한 표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일극 대본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돼서 그 작가님의 좀 인물 하나를 감정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어떤 그 대본상에서 쓰여져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필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글이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마치 대본을 읽고 나서 소설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끌림이 좀 있어서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양남진을 꼭 맡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감독님 처음 뵀을 때부터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어필을 한 적이 있었고요. 막상 또 촬영을 시작하고 나니까 또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굉장히 분위기도 따뜻하고 모든 출연 배우들, 선생님들, 선배님들 전부 다 잘 대해주시고 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대답이 다 됐나? 또 뭐였지? 다 했나? 예, 넘기시면 그랬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저는 보통의 1일극의 여자 주인공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너무나 우리가 지루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면서 거기서 역경을 헤쳐나가고 뭐 이런 캐릭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역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캐릭터인지를 모르고 이걸 나한테 왜 갑자기 1일극의 보통 패턴을 보면 그러다가 시나리오를 보고 왜 나한테 주셨는지 알겠다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맡고 싶었던 그런 캐릭터랑 너무나 닮아 있었고, 저의 정말 연기가 아닌 진짜 성향이나 성격과 너무나 닮아 있는 한승주를
조금 더 시청자분들께 가깝게 더 다가가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그전에는 뭐 굉장히 차가운 도시녀 뭐 이런 역할 아니면 굉장히 부잣집의 뭐 철없는 딸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는데 대본을 보다 보니까 정말 사이다처럼 통쾌하게 말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항상 남자한테 이렇게 기대서 가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내 힘으로 스스로 뭔가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에 일단 가장 많이 끌렸습니다. 예, 그리고 대본을 보다 보면 제가 좀 놀랬던 게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져서 막 밤에 잠이 오는데도 다시 막 눈 떠서 막 계속 보고 한 것만 더 보다 자야지 하다가 또 읽게 되고 이런 대본의 매력에 참 많이 끌렸습니다. 네. 강태성입니다. 예, 최시우란 역할을 처음 선택했을 때는 사실 예전에 제가 했던 일일 드라마에서 보여드렸던 역할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최시우란 역할은 물론 뭐 야망이 많고 뭐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꾸고 싶어하는 역할에서는 예전에 했던 역할과 비슷할 수 있지만 변화가 굉장히 심한 역할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진아와의 멜로인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가 사랑을 믿게 되는 과정도 분명히 담겨 있고요.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감독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대본을 처음 봤을 때는 사실 그 드라마의 색깔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1TV 저녁 일일 드라마의 색깔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저녁 일일 드라마, 1TV 저녁 일일 드라마와는 분명히 사뭇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좀 오랜만에 좀 1TV 저녁 드라마 굉장히 재밌다라고 재밌게 볼 수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 재밌게 읽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네. 진아 질문이 뭐였죠? 네. 처음에 진아 역할을 봤을 때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워 보이고 이기적이어 보일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친구고 뭘 하든 간에 단단하게 그 이유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본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다음 회가 궁금하다, 빨리 읽고 싶다라는 거는 조금 그냥 말하는 다 그동안 그냥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본이 다음 회가 빨리 기다려지고 빨리 읽고 싶어지고 이야기가 그렇게 빨리 스피드 있게 전개되고 하는 게 그동안의 일일 드라마와는 조금 차별화되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더 열심히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리 씨 받아주십시오. 처음 대본을 받고 감독님을 만나 뵀을 때 드라마 극중의 인물 최수희는 무조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워야지 그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봤을 때 상처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최수희란 역할은 여태까지 김혜리가 요즘 근래 맡았던 역할과 거의 흡사해요. 굉장히 뭐 1인자 힘을 갖고 있는 여자이면서 또 상대방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그래서 조금 갈등이 되다가 한마디 하신 게 사랑도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 기간 동안 제가 맡은 역할은 사랑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사랑이 고팠다 했는데 이번엔 중년들의 알콩달콩한 로맨스를 그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들이 조금은 설레이면서 나도 저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좀 핑크빛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겠습니다. 이번 역할을 하면서 제가 사랑을 한번 꿈꿔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저기 우리 출연진들이 너무 많은 좋은 얘기 했고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 합니다. 제가 51에 그 다리를 크게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법 뭐 인기도 있었고 그때 수술하고 한 1년 2년 쉬면서 이젠 작아질 타임이 됐구나. 이젠 어떻게 내가 마무리를 잘 나갈까 하는 생각이 한 2, 3년씩 터울을 줘서 작품을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꼭 그건 지키면서 또 여행하지 못했던 것, 해보고 싶은 거, 또 다른 거 쭉 해나가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요번에 뭐 여러 가지 대본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좀 제일 하고 싶었던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대 역이 39살이라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39살이고 나는 좀 나이를 줄여준다 그러더라고요. 57으로. 그래서 야 이거 마지막이다. 이거 못 해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내가 또 우리 그 고도코라고 그 골프 레슨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같이 훈련하던 프로인데 이 얘기해도 되지. 요번에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41살 먹은 분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 뭐 얘기는 잘 모르겠고 스토리도 잘 모르겠고 39 되는 분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42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인하고 또 부대끼고 요즘 너무 뭐 얼굴에다 컵 뿌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전 우리 드라마는 좀 그러지 않고 식구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길어지니까 자꾸 말리려고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서유림 씨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기사를 쭉 보고 있는데 네. 스포츠조선의 문지영 기자께서 스포츠조선의 문지영 기자님. 1일극 여주인공 재미없어 이번엔 다를 것 이렇게 해서 어머, 도발적인 제목에 제목을 또 낚으시는 뽑으셨더라고요. 건가요, 이거? 예, 그동안의 1일극 여주인공들은 어땠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이거 거죠? 큰일 났네 또. 네. 아니요 119. 나 어떡하지? 아니 1일극 1일극 주인공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의 1일극 여자 주인공이 거의 막 부잣집 딸이나 아니면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 뭐 거의 집안이 가난하고 이런 여자 주인공이 뭐 나중에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이런 대부분의 이런 캐릭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원래부터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자기가 주체적인 여성이 돼서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이런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기존의 1일 여자 주인공 솔직히 좀 뻔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동안 너무 1일극의 여자 주인공은
정말 뻔했잖아요. 우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늘 1일극의 여자 주인공은 항상 가난해야 했고 항상 부모님이 안 계시고 서유림 1위극 여자 주인공은 뻔하다. 제가 그걸 이번에 깨부시겠습니다. 네. 예. 자, 분위기 좋습니다. 자, 서유림 씨가 아주 도발적인 언사를 해주셨는데요. 네, 박윤재 씨가 어떻게 좀 무마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라고 좀 말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이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뭐 역경을 딛고 그건 저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저도 뻔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지금 캐릭터를 빼앗기신 겁니까? 예. 근데 분명한 건요. 그 저희 스토리가 아마 신업상에도 어느 정도 보면 예상은 가능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작가님의 좀 필력이 좀 전 개인적으로는 남다르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배우들의 감정선들을 잘 끌어내게끔 써져 있어요. 모든 지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많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글쎄요, 어떤 식으로 서유림 씨가 말씀하신 건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 뻔하다는 얘기가. 근데 저희 드라마가 다른 점은 그런 예상되는 스토리가 가능하지만 어떤 분명한 배우들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써져 있는 그런 대본에 의지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믿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이 드라마가 이제 기존 일일 드라마의 미덕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첨가되는 그런 유쾌함, 재미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드라마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전형적인 캐릭터들 같지만 전부 다 이게 하나씩 이제 어긋나게 되면서 더 큰 재미를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가 됐을 때 착한 서민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는 좋은 부자가 될까 아니면은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걸 유지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데 약간 이게 뻔하게 가지 않고요. 또 이제 재벌의 아주 부잣집 딸이 철없이 나는 혼자 힘으로 살아볼까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으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일일극에서 멋진 아버지, 이렇게 딸을 혼자 키우면서 딸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던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는 그런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너희 엄마도 좋았지만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났다고 철없이 사랑을 하지만 그것도 또 진짜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차갑게 어떤 이렇게 약간 악의 근원처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종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도 사실 여자였고 또 굉장히 자기가 생각도 못하고 있던 그런 발끝에도 이제 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남자와의 또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제 뒤틀린 그런 캐릭터의 변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뻔하지 않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 예. 그렇게 네.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원래 이 작품이 박윤재 씨하고 강태성 씨의 어떤 대결 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체적인 인물을 놓고 박윤재 씨하고 서유림 씨하고 대결을 하지 않게 될까 주체적인 캐릭터를 놓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강태성 씨께 좀 이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윤재 씨하고 이제 극 중에서는 일과 사랑을 놓고 경쟁하시는 관계인데 네. 현실에서는 이것만큼은 박윤재 씨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나이 이런 건 말고요. 정말? 예, 나이는 제가 더 많고요. 나이는 못 따라오죠. 정말? 얘기해도 돼? 해주세요. 네. 그래도 제가 키가 좀 작지만 얼굴 크기는 뭐 제가 뭐 조금 작지 않을까. 예. 얘가 뭐 카메라 잡았을 때 좀 이렇게 딱 해줘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윤재 씨가 너무 다 다재다능하시고 하셔서 사실은 좀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예. 많이 극 중에서는 제가 더 가진 게 많지만 현실에서는 뭐 윤재 씨가 더 가진 게 많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다 까봐야죠. 뭐 제가 예? 지금 이게 뽀글뽀글 빠마를 해서 그런데 기대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한번 보면은 뭐 서로 그런 거는 다 나오지 않겠어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두 분의 대결 구도로 가기 시작하는 거군요.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강태성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드라마에서 8대 2로만 나오시는 겁니까, 가르마가?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예, 그 8대 2냐 9대 1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어떤 극중 캐릭터 심정 변화에 따라서 이게 9대 1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처음에 사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뻔하게 보여지는 캐릭터처럼 보일까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직은 사실 초반에서 이제 극중에서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머리라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대본의 내용이나 캐릭터 성격상 사실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예, 뭐 저의 패션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8대 2냐 9대 1이냐에 따라서 이제 심경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거군요. 심경의 변화와 뭐 날씨, 그날 개인의 컨디션 뭐 여러 가지가 적용되죠. 아, 가르마에 이렇게 집약이 돼 있는 거군요. 예. 자, 기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끝에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문지영 기자고요. 질문 드릴게요. 그 다 같이 답변해 주시거나 CP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솔직히 계속 다르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1, 2극 때 보면은 이거 보다가 저거 봐도 똑같은 거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도 항상 시작할 때 우리는 막장 아닙니다 라고 시작해도 결국에는 막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하실 때 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배우분들도 나는 이만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좀 이렇게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관전 포인트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연출께서 직접 하셔야지 되는데 저는 이제 연출자가 아니고 이렇게 그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드리고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드라마의 전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드라마가 왜 기존의 드라마랑 다른가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작 발표회 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청자분들과 나중에 또 이제 저희가 또 간담회를 하면은 그때 이제 기자님들에게 다시 또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드라마는 조금 더 가볍습니다. 예, 많이 가볍고 좀 유쾌하고 뭐 사실 막장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이제 하나의 막드라는 장르가 생길 정도로 이제 K 드라마에도 이렇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 막장적인 요소가 사실 없는 드라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잘 고급스럽게 다룰 수 있다면 드라마에 좀 그런 막장기도 좀 이렇게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제 이 빛나라 은수를 연출하셨던 또 곽기원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다루실 거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 진예솔 씨가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눈이 커지시네요. 네, 안 돼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돼요.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막장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저희 사람들이 사는 이 인생 안에도 막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막장 안에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드라마는 다 각기 이유가 있고 또 코미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막장이라고 할 만한 이유 없는 사건들이 벌어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뭐 다 대결 구도라고 해서 싸우자 하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감정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기존 드라마와는 다른 그런 좀 가족 드라마 같은 따뜻함이 더 많은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예.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차별화를 어떻게 시켜갈 것인지 이게 배우들한테 맡겨진 그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배우들끼리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일일 드라마의 모든 장면, 모든 연기를 다 뭐 미니 시리즈나 혹은 뭐 주말 드라마처럼 굉장히 할 수는 없죠. 그 장르의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옆에 계신 효림 씨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또 왜 그 많은 관계자분들이 보실 때 일일 드라마스러운 연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저희 배우들끼리는 사실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꼭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 꼭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들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뭐 편하게 보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너무 뻔하지 않은 연기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요즘 흔히 말하는 짤방이라는 게 돌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연기자들이 좀 노력해서 젊은 분들이 보기에도 재밌는 연기, 잘하는 연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저희가 맡은 책임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연기자가 대본을 받고서 저도 일일 드라마를 많이 해봤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받아들여서 소화를 어떻게든 해내야만 하는 대본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좀 배우로서 좀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면서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별로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근데 이번 드라마가 이 스토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뻔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신업상의 얘기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차별점이 있다면 그게 질문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질문이 대본을 보면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왜 갑자기 이렇지? 이게 왜 이렇지? 그럼 이때 감정 표현을 좀 더 세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 조율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더라고요. 대본을 읽었을 때 그게 굉장히 저희 드라마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방송을 저희도 본 건 아니라서. 근데 어떻게 보여질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겠지만 분명히 그런 데서 작은 차이가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서유림 씨. 저는 각기영 감독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존의 일일 드라마를 떠나서 미니 시리즈 같은 형식으로 전개를 하실 거다라고 했고 지금 대본이 대략 한 30부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받은 대본에서는 제 스스로 감정적으로 이게 부딪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머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연기를 할 때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편이라서 감독님을 계속 귀찮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글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별점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건 저희가 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를 차별화해서 연기를 해야 하고 맡은 각자의 캐릭터를 그만큼 소화해내야 봐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막장이라는 거, 그 단어의 뜻을 저도 오늘은 사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예. 자, 청년 세대 배우들의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중장년 세대 단연간 작품을 해오신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관전 포인트도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좋으십니다. 네, 저는 요즘 좀 TV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왜 막장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드라마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기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이 망하고 한쪽이 흥하고 한쪽이 그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양쪽이 나중에 화해하고 또 그 막장에 어떤 요소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걸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화해, 평화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안방 결국은 드라마는 거실에서나 방에서나 식구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독특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드라마는 못 해왔지만은 아주 이상하거나 하면 저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나마 막장 요소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희석돼서 시청자들이 마지막을 받아들인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김혜리 씨. 저는 이 막장 드라마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희가 이 일일 드라마 시간대, 시청 시간대가 사실 주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주부분들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 하시고 항상 똑같은 일률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에게 유일한 낙이라는 건 정말 8시 때, 9시 때 TV를 보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나름 씹을거리라는 걸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씹을거리요? 네. 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 적확한 표현하셨습니다. 예. 친구들을 만나서 아니면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친구 통화를 하면서 너 그거 봤어? 야 오늘 이랬대더라. 이런 재미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KBS잖아요. KBS인 만큼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막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건강하게 보실 수 있는 일일 드라마의 재미를 뽑아내실 것 같아요. 특히 막장이라고 뭐 관계 설정에서 이런 거부터 막장이 올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거 부분도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갔거든요. 홍효수 선생님이 맡고 계시는 역할 중에도 굉장히 나이 어린 친구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콩땅콩땅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선생님 자체도 굉장히 그냥 중년 같지 않게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해내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설정은 막장일지라도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유쾌하게 보여줄 수 예. 있다는 게 저희 드라마의 관점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저 그러면 김혜리 씨께 앞서서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있으세요? 어디? 손 들어 주시겠어요? 어디 계시죠? 뭘 보신 거죠? 저기 카메라 만지시는 거를 이렇게 착각을 하셨나 보네요. 저도 속을 뻔했어요. 예. 자, 김혜리 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이제 그 러브라인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조덕현 씨하고 조덕현 씨하고 또 이상현 역할을 맡으신 네. 심지어 삼각관계십니까? 네. 예. 이 중년의 사랑을 그 보여주시겠다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입체적으로 그려질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예, 관심이 많습니다. 중년의 사랑에 대해서.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차가운 여자이고요. 평생을 그렇게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난 인류야. 나는 최고야. 최고가 돼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상 제가 사랑을 느낀 사람은 정말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세고 차가울지라도 사랑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각관계가 한 사람은 무조건 다가오고 한 사람은 무조건 밀쳐내지만 분명히 중간에는 합의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합의점을 어떻게 찾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셨던 중년들의 로맨스보다 훨씬 더 상쾌하고 발랄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사랑도 있지만 중년 로맨스가 굉장히 재밌게 그려질 수 있는 드라마일 것 같아요. 예. 조덕현 씨 아까 그 연기하실 때 보니까 좀 부담스럽던데요. 그런 거는 없으세요? 현장에서? 굉장히 NG가 많이 났어요. 격하게 표현하시는군요. 끝이 없이 컷이 안 나가지고 노래 한 곡을 거의 다 부르실 때까지 끝내셨고요. 당신께서도 하시면서 웃겨가지고 또 NG를 내시고.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분이 연기를 다 끝내시고 나서 한참 호흡을 잇다 연기를 했어요. 같이 연기를 하면 최수희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꼭 질문 있으십니까 할 때 카메라 만지시는 분들 헷갈립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여섭 씨께 좀 드리겠는데요. 서울 1945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예, 그 일요일에 했던 대하 드라마. 네, 거기서 엄청난 지식인으로 나오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거리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배역에서 그 차이, 그 간극을 좀 느끼십니까? 네, 느낍니다. 요새는. 그때는 뭐 수염도 강하게 하고 아주 좀 지식인처럼 그랬는데 이게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중반에 가까우니까 이제 좀 제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가느라고 제 18년 사진부터 20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강하고 바다, 산 쫙 있다가 마지막 18년 주민등록증을 봤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구나. 이런 표정으로 가야겠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걸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와 예. 지금은 생각하는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예, 좀 더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어떻게 조금은 하지 않았던, 예.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십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자, 재벌들의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강태성 씨는 거기서 이제 계속 재벌로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양남진 씨는 이제 배워서 재벌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연기를 어떻게 어디서 뭘 보고 참고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재벌들하고 사귀십니까? 그런 인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런 인맥은 있지 않고요. 뭐 저도 사실은 뭐 다른 드라마나 혹은 TV 뭐 요즘엔 뉴스에서 굉장히 뭐 많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뭐 좀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뭐 재벌의 역할이라고 해서 행동하는-거나 어떤 게 다르진 않을 거고 이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크게 참고한 건 없습니다. 예, 예, 상상력으로 소화하실 수 있는 거군요. 예, 뭐 그렇게 해야죠. 예. 네. 자, 남진 박윤재 씨는? 씨는요? 저는 아직 재벌이 아니라서 아직 참고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동물적으로 좀 특출난 친구라는 그 설정이 있거든요, 대본상에. 예를 들면 뭐 경제학과도 나왔어요, 촌놈이지만. 그래서 경제 쪽도 보는 눈이 전문가 못지않은 어떤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나왔는데 과연 이게 약간 언밸런스하잖아요. 촌놈이 경제학과 나오고 또 갑자기 회장님의 어떤 부름을 받고 또 회사에 대한 어떤 위치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의 캐릭터인데 그래서 간격이 되게 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제 나름 해석할 때는 뭔가를 참고하다기보단 기존에 제가 맡았던 역할이 사실은 좀 이렇게 뭐 실장님 많이 맡았었고요. 좀 이렇게 재벌의 기업에 따뜻한 자리에 좀 앉아 있어서 그거하고 좀 차별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태성 씨하고 대결할 때나 제가 연기할 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좀 제 몸 안에도 좀 습득이 돼 있고요. 좀 그리고 최근에는 그 경제 뉴스를 엄청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뉴스를 볼 때 저는 항상 경제 뉴스를 좀 많이 챙겨보면서 좀 그런 것들의 전문가적인 시선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식견을 가지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재벌 역할은 맡겨만 달라 이런 것이군요. 지금 역부터 잘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소혜림 씨께 좀 여쭤볼게요. 패션 디자이너신데, 네, 예, 그 유학 마치고 오신 패션 디자이너신데 네. 옷 입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으실까 극 중에서? 근데 제가 사실 거의 이제까지 맡아온 역할들이 다 패션 쪽으로 뭔가 강조를 굉장히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았던 역할들을 했었어요. 뭐 감독님들, 뭐 작가 선생님들도 전작도 그랬고 그 전에도 늘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건지 저도 사실 한 드라마를 그냥 단벌 신사로 지내보는 그런 역할을 한번 맡아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까지 항상 늘 꾸미고 하이힐을 신고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런 역에 제가 굉장히 좀 지루해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 역할에서는 그렇게 꼿꼿하게 막 치장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말 발로 뛰는 그런 디자이너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영한 패션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요즘 제가 여기서 나이가 28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28살 친구들한테 요즘 좀 집이 잘 살고 옷 잘 입는 친구들은 어떤 옷을 입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가을과 겨울을 강타할 패션 트렌드는 뭘까요? 올해 가을과 겨울에는 일단 애니멀 프린트가 굉장히 대세고요. 그리고 체크 무늬 또는 포인트 모든 옷에 그전에는 미니멀한 곳에 한 곳에 포인트를 준다면 요즘에는 모든 것에 포인트를 다 주는 게 이번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박윤재 씨하고 서유림 씨가 이제 주로 연인 관계를 이제 맺어가시게 될 텐데 두 분의 요즘 말로 이제 케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0부터 10까지 따지면. 지금까지 사실 제가 초반에는 그 강태성 씨랑 많이 촬영을 했어요. 네. 근데 만나면 싸워서 만나면 제가 싸우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깨물고 잘 뒤로 어울리세요. 밀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는 강태석 씨랑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박윤재 씨랑 케미가 지금 한 7, 8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근데 초반부터 참 잘 맞았어요. 그래도 예. 네. 자, 그럼 박윤재 씨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죠. 저도 사실 뭐 부잣집 여자하고 시골 청년하고는 이렇게 사실 그것도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갭을 어떻게 하트 표시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사실 좀 이게 어떻게 좀 타당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효림 씨 보니까 그냥 효림 씨가 그 캐릭터라 또 성격도 워낙 쾌활하고 그러셔가지고 둘이 같이 포장마차 씬에서 소주 마시는 씬을 찍는데 굉장히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나중에는 이제 효림 씨가 이렇게 푹 쓰러지면 이제 제가 제 안식처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이 좀 마치 내가 뭔 짓을 계획한 마냥 비춰지게끔 제가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NG가 몇 번 났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제 안식처로 데려가는 건데 그 씬을 찍고 나서 제가 차에 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잘 맞는다, 잘 되겠다, 뭔가 재밌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0부터 10까지 하면은 지금은 10까지 하면 저도 한 8? 8? 네. 넘지 않으시는군요. 예, 상대방이 7, 8이시고. 예. 자, 진예솔 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내파 이제 디자이너시잖아요. 패션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극 중에서는 서유림 씨랑 이제 패션과 관련해서 대척점에 서시게 될 텐데 어떻게 그려가실 생각이십니까? 해외파와 다르게 어떻게 그려갈 생각이십니까? 저 중국 유학 갔다 왔는데. 예. 예. 그럼 중국 유학 갔다 오신 거 어떻게 달리 그려가실 겁니까? 해외파, 국내파를 질문이 뭐셨죠? 그러니까 서유림 씨와 이제 패션 디자이너 역할을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차별화된 패션 디자이너를 또 보여주실 거냐 이걸 좀 여쭤봤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저는 더 열정 일로서 더 할 것 같고요. 예. 네, 더 열심히 하는 거를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예솔 씨가 예상하시는 올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는 뭐죠? 네, 그거 물어보실까봐 알아갖고 왔는데, 잘 물어봤죠. 네, 네. 앞에서 말한 것과 그리고 양털이
양털. 네, 유행이라고 네, 합니다. 혹시 걸칠 의향도 있으십니까, 양털을? 지금요? 극 중에서. 극 중에서요. 네. 유행이니까 한 번쯤은 걸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두 분께 좀 이번에 여쭤볼게요. 강태성 씨하고 진예솔 씨는 서로 간에 연기 궁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강태성 씨 말씀해 주십시오. 그 효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초반에는 오히려 진예솔 씨하고 제가 같이 연기하는 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몇 씬 안 찍어서요.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이고요. 예. 조심스러운 단계이긴 한구나. 예. 아무튼 알아가는 그 역할도 알아가는 씬들이라서요. 케미라고 할 만큼 사실은 많은 장면들을 찍진 않았지만 굉장히 성격이 워낙 좋으세요. 허당기도 좀 있고 잘 받아줘가지고 예. 현장에서 뭐 케미는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예. 예. 지금도 충분히 잘 맞고 있고요. 네. 그러면 0에서 10까지라면은 10 주시는 겁니까? 8.7 주겠습니다. 8.7. 네. 최고 점수 나왔습니다. 예. 전 4.7이요. 왜요? 아, 오빠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많이 촬영을 같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채워 나가야겠죠? 아직까지는 대면하는 사이시군요. 네네. 예. 자, 그럼 김혜리 씨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김혜리 씨도 뒤처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패션 포인트로 임하실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패션 디자이너 말단부터 시작해 진예솔 씨 같은 입장으로 시작해서 상무의 자리까지 올라온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역할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아요. 어떤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현재 유행이라면 애니멀 프린트도 입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버숄더도 입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패션은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홍여섭 씨께는 대표적인 이제 꽃중년 로맨스를 꿈꾸셨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드라마에서 그거를 현실화시키시게 될 텐데 각오라고 할까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드라마에서는 좀 평소에 있는 꽃중년 스타일의 옷은 안 입을 생각입니다. 조그마한 회사의 대표이지만 아주 평범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꽃중년 하는데 사실 제 지금 같이 할 파트너가 약간의 꽃뱀성 그 성향을 가진 여자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드라마 찍는 둘째 날인가 그 골목에서 나오면서 이 만석 씨 하는데 시자라는 소리를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서 막 뛰어오면서 막 반가워하는데 가슴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요섭 씨라는 얘기 또 이 만석 씨라는 얘기 시를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여자한테. 그래서 가슴이 덜덜 떨려서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부드럽게 그리고 좋은 여자로 만들어가면서 가정도 또 우리 모두도 잘 돼야겠다. 뭐 모든 방법은 서 있는 거 같지 않아요? 드라마들은 가다 예. 보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가거다 이렇게 끝낼 거다라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끌어가고 이쁘게 끝나고 싶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만약에 홍여섭 씨 이래도 떨리실까요? 제가 홍여섭 씨 이래도 떨리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이상하게 전혀 안 떨려요. 예. 자, 끝으로 권계용 CP님께 마무리 발언을 좀 요청을 할 텐데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KBS 저녁 1일극이 9시 뉴스의 시청률을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면 8시 때가 아주 그 각축장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방송 환경이. 거기서 우리 드라마가 과연 KBS 9시 뉴스 시청률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내일도 맑음도 제가 CP를 맡고 있거든요. 지금 그저께자로
23%가 넘었습니다. 어, 예. 뉴스가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여기 안 오셨지만 곽기원 감독님께서는 30%를 넘기시겠다고 공약하셨기 때문에 예. 네, 뉴스가 뭐 도움을 많이 받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그리고 예. 이 드라마는 굉장히 좀 전개가 빠릅니다. 아까 배우분들도 다 얘기하셨지만은 정말 너무 한 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음 해 대본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라도 빠지시면 놓치시면은 이렇게 전개 따라오시기 힘드시니까 네, 놓치지 말고 잘 봐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곽기원 감독님은 30% 말씀하셨고요. 권기영 CP님은 몇 % 예상하십니까? 시청률? 32? 예, 32%. 예. 공약하셨습니다. 예, 32%. 네,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하고 저기 CP님하고 다 같이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끝으로 강태성 씨 매너남이시네요. 의자 이렇게 뒤로 또 이렇게 막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자, 비켜라 운명아 이렇게 외치면서 비켜라 운명아 화이팅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CP님께서 크게 비켜라 이렇게 외쳐주시면 나머지 분들께서 운명아 우선 화이팅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없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주십시오. 비켜라 운명아 화이팅. 다시 하나 둘 셋.